40년 전 대장암은 우리에게 생소한 암이었는데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꾸준히 들어 최근에는 폐암과 간암에 이어 세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암입니다. 대장암은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많이 걸리며 두 번째로 많이 죽는 무서운 암입니다. 세계암연구기금 WCRF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암에 걸린 1810만 명 가운데 대장암에 걸린 사람은 193만 명으로 유방암과 폐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 10.7%를 차지하였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대장암 사망자는 전체 암 사망자 1천만 명의 9%인 92만 명으로 폐암 사망자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암은 만만치 않은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는 가장 무서운 암이 위암과 간암이었고 대장암은 걸리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대장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 2000년 1489명이던 대장암 신규 발생자는 2007년 2만 명을 넘었고 2010년 이후에는 2만 5천 명을 넘었으며 세계암연구기금 WCRF에 따르면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장암 신규 발생자가 10만 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기까지 했는데 최근 대장암 1등 국가의 5명은 벗었지만 대장암 신규 발생자는 2010년 이후에도 크게 줄지 않고 여전히 2만 6천 명에서 3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2만 7,877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여 종류별 환자에 있어서도 갑상선암과 폐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대장암 환자가 늘어나면서 대장암 사망자도 1983년 666명에서 급격히 늘어 2012년에는 8,000명을 넘었으며 최근에는 8,300명에서 9,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사망자가 폐암과 간암 사망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처럼 대장암은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장암을 잘 이겨내고 있을까요? 대장암은 흔히 맹장이라고 부르는 막창자, 상행결장이라 부르는 오름창자, 횡행결장이라 부르는 가로창자, 하행결장이라 부르는 내림창자, S결장이라 부르는 구불창자 등 흔히 결장이라 부르는 주름창자와 직장이라 부르는 곧창자의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3분의 2 정도는 큰 창자의 끝에 위치한 구불창자와 곧창자에서 발생합니다. 대장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초기에 발견되면 대체로 절제수술로 치료하며 완전 절제가 어려울 때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등으로 치료하는데 조기에 절제수술을 받으면 위암처럼 생존율이 높지만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치료할 때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발생한 환자의 56.2%에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발생한 환자의 74.3%로 높아졌으며 최근 대장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 74.3%는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신장암, 위암 다음으로 높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대장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4.3%나 되고 조기 검진을 받아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제거하고 초기에 대장암이 발견되면 바로 절제 수술을 받아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현재의 대장암 조기 검진 정책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장암 조기 검진은 대장암의 원인을 제거하여 대장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대장암의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초기 대장암의 절제 수술이 생존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으나 완벽하게 낫는 방법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장암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장암 절제 수술의 부작용으로는 통증이나 출혈, 설사와 변비, 장 폐색이나 장 유착, 방광이나 성기능장애, 배변장애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개선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여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기 검진으로 용종을 미리 제거하기 때문에 대장암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어 대장암 발생이 줄어들고 초기 대장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므로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 기대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대장암의 발생이나 대장암 사망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장암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대장암 사망자 8,984명을 연령별로 보면 50세 미만이 4.6%, 60세 미만 15.6%, 70세 미만 35.9%, 75세 미만 47.5%로 한창 활동해야 할 젊은 사망자가 적지 않은 것도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까요? 대장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대장암의 원인들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는데 세계암연구기금은 대장암의 원인으로 흡연, 육체적 활동 부족, 염증성 장질환, 붉은 고기와 가공육, 과체중 또는 비만, 알코올 음료, 통곡식과 식이섬유 과소 섭취 등을 지적하고 있고 다른 전문기관들도 대장암의 주요 원인으로 과다한 동물성 지방 섭취와 육류, 특히 붉은 고기와 가공육, 직간접 흡연과 비만, 음주, 육체적인 활동 부족, 통곡식과 통과일, 채소의 과소 섭취 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장암의 주요 원인들을 자신의 삶에서 크게 줄인다면 틀림없이 대장암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활동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대장암의 예방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암의 예방과 치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는데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고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집니다. 손상되는 DNA들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인 유전자에 의해 주로 휴식할 때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으며 저는 이러한 기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르는데 손상된 DNA들이 얼마나 잘 복구되는지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 안의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된 DNA들은 잘 복구되지만 반대로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복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된 DNA들은 원래대로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의 DNA 손상과 손상된 DNA들의 복구 원리는 큰 창자 세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창자 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들이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큰 창자에도 다양한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대장암은 큰 창자에 생기는 다양한 질병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우리가 대장암을 포함하여 모든 암세포와 관련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누구나 날마다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성장하려 하지만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 한 암세포의 성장은 물론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이처럼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는 면역세포를 이용하여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고마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의 여부는 바로 면역세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곧 면역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면 암세포는 계속 커질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오히려 작아져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암 환자의 면역력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요인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면역력을 높여 암을 낫게 하는 요인들을 생명도우미로,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암도우미로 부르는데, 암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여부는 암 환자의 생활에서 생명도우미가 크냐, 암도우미가 크냐에 달려 있습니다. 암도우미가 생명도우미보다 크면 암은 커질 것이고, 생명도우미가 크면 암은 작아지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둘이 크기가 같다면 암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암 면역 균형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암세포와 암도우미 그리고 생명도우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장암의 위험 요인을 포함하여 암 도우미 생활을 줄이고 생명 도우미 생활을 늘려 최고 명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한편, 발암물질을 멀리한다면 암을 예방하고 자연 치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큰 창자 세포의 발암물질의 노출을 줄이고 암 도우미 생활을 줄이며 생명 도우미 삶을 늘려 대장암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